학교잖아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 가족이 올봄에 이사온 아파트는 가까운 곳에 시장이나 큰 마트가 없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을 봐야 한다. 이런 고생도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말이야? 공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대. 공터 근처에 왔을 때 엄마와 나는 놀라서 우뚝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러댔다. 대형마트 세워진다더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미래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아줌마, 여기 있는 어른들은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아줌마한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질문했다. 여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도 알아요. 대형마트에 키즈파크가 생길지도 모른대요. 키즈파크? 그건 모르겠고 특수학교가 생긴다는구나. 특수학교요? 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있잖니. 아, 엄마는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내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했다. 다른 날보다 서둘러서 학교에 갔다. 깜짝 소식을 애들한테 빨리 전하고 싶었다. 어라? 박해나가 교실 가운데 서 있고 아이들이 모두 해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래아파트 사람들이 공터에 다 모였어. 나 어제 거기 갔었어. 아이들이 나를 봤다. 네가 거기를 갔다고? 응.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 왜 소리를 질렀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아이들 반응을 살폈다. 그럼 소리 전학 가겠다. 교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보니 그 생각이 번쩍 들었다. 자리에 앉으려던 소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봤다. 맞다. 소리가 그 학교로 전학 가면 딱이지. 해나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나 전학 안 가. 소리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이다. 소라, 미래아파트 바로 옆이라 가까워. 특수학교는 여기보다 재미있을걸?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소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해나야, 너 소리한테 그러지 좀 마. 조은아, 넌 또 왜 그래? 윤서가 나와 해나를 핀잔했다. 학교가 끝나고 윤서와 교문에 나섰다. 큰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공터로 달렸다.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았다. 우리는 공터에 걸린 현수막 글을 읽어보았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옆으로 와서 현수막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윤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왜라니? 학교잖아요. 윤서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윤서답지 않은 말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애들이 뭘 한다고 여길 왔어? 얼른 집에나 가라. 윤서는 놀라기도 하고 주눅이 든 것 같기도 했다. 미래아파트는 좋다가 말았네. 그러게, 저런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지. 대형마트 같은 게 들어와야 집값이 오르는데. 어떤 부부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말을 주고받았다. 안 좋은... 윤서가 슬픈 얼굴로 부부의 뒷모습을 봤다. 토요일 아침에 윤서가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전화를 했다. 윤서가 나를 집에 초대한 건 처음이었다. 내 동생이야, 지민서. 윤서가 소개했을 때 나는 너무 놀랐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는 윤서처럼 깡말랐는데 얼굴이 새하얗다. 민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윤서는 토요일마다 민서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고 했다. 난 어른들이 특수학교 반대하는 거 이해가 안 돼. 민서는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1시간 반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해. 난 10분이면 가는데 힘들고 아픈 민서가 왜 멀리까지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 민서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많이 부족하대. 초원구에도 하나 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못 들어갔어. 자리가 안 나? 왜? 학생들이 이미 다 찼으니까. 아, 그래서 공터에다 지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대형마트가 안 생긴다고 실망하고 짜증냈던 일이 미안해졌다. 우리 지역을 조사하는 사회 숙제 때문에 모든끼리 회의를 했다. 소라, 넌 뭐 하고 싶어? 조은이는 글씨 써. 난 노래하고 춤. 소리 말에 모두 헉했다. 우리 모듬은 안 돼. 해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선생님이 빨리 하는 것보다 모든끼리 협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나는 해나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너희들 모듬 점수 못 받으면 두고 봐. 아이들이 모두 찬성하자 해나가 부르퉁해졌다. 그러다 소리 가방에 매달린 인형을 잡아챘다. 버려! 더럽고 꼬질꼬질해. 싫어! 박해나 나빠! 새 거 줄게. 우리 집에 예쁜 거 많아. 해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한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해나 얼굴에 붉은 줄이 서너 개 생겼다. 소리가 해나 얼굴을 핥힌 것이다. 그 일은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학교에 해나 엄마 아빠가 찾아오고 소리 부모님도 왔다. 그리고 며칠 뒤 공터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장애인한테 학교 폭력에 당했습니다. 편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지역에 특수학교의 설립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해나 엄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소리가 해나를 핥힌 건 잘못했지만 먼저 소리를 화나게 한 건 해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소리는 글자도 더듬더듬 읽고 쓰는 것도 잘 못한다. 가끔은 못 말리는 고집을 부리고 가끔은 황당한 사고도 친다. 소리는 잘 웃어서 나도 따라 웃게 될 때가 많다. 나는 소리를 아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가끔은 소리가 귀찮을 때도 있다. 소리가 우리 모둠이 아니었으면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소리가 없으니까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다. 소리는 그냥 우리 반 아이다. 나와 윤서는 공터로 향했다. 저기 혹시 너희 엄마 아니? 윤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딘가를 가리켰다. 특수학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 쓰고 앉아있는 사람. 설마... 아니야. 덩치는 비슷한데 우리 엄마는 지금 가게에 있을 시간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만 눈길이 갔다. 저녁이 되자 조금 쌀쌀해졌다. 나도 수영장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라커룸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였다. 해나를 아주 꼼짝도 못하게 했대요. 지금 해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닌대요. 해나 얼굴에 밴드 붙인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어쩜 그렇게 무자비하게 긁어놨는지. 아유. 아줌마가 봤어요? 해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나는 아줌마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얘 좀 봐. 우리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들은 얘기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죠. 어른들이 그것도 몰라요? 나는 라커룸 문을 쾅 닫고 나오며 소리쳤다. 소리가 드디어 학교에 왔다. 우리 반 퍼즐이 완전하게 맞춰졌다. 우리 모듬은 원래대로 우리 지역 문제 발표 때 노래하고 춤추기로 했다. 근데 뭐 조사할 건데? 주제도 안 정하고 역할 나누는 건 처음 봤다. 그거 하자. 모든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민서 얘기 어때? 나는 윤서를 보고 말했다. 나를 보는 윤서 눈동자가 흔들렸다. 발표일이 되었다. 윤서가 앞으로 나갔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제 동생 민서는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민서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 일찍 나와버려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민서가 5살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민서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윤서의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이 큰 박수를 쳤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소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종합장을 찢은 종이에 글씨가 써 있었다. 소리가 종이를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도 전학 안 보내. 나도 소리쳤다. 안 보내! 안 보내! 소리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웃었다. 윤서 엄마와 다른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어머, 엄마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뉴스는 짧게 지나가 버렸다. 내 방으로 와서 컴퓨터로 뉴스를 검색했다. 우리 동네 이름과 특수학교를 치자 무릎 꿇은 엄마들 기사가 쏟아졌다. 나는 동영상을 보기가 힘들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건 좀 아니잖아. 정말 슬픈 장면이야. 엄마가 중얼거렸다. 왜 걸레를 무릎 꿇고 빌어야 돼? 나는 엄마가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되는 듯 따져 물었다. 아무도 권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겠지. 어른들이 도와줘야지. 엄마는 말만 그렇게 하고 난 우리 엄마는 찬성할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니?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반대 시위에 갔잖아. 얘가 누굴 보고? 넌 엄마도 몰라보니? 딸 맞아? 어쩐지 요즘 엄마한테 뚱하다 했다. 솔직히 엄마도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리긴 했어. 그치만 너는 조은이잖아. 내 이름값은 엄마 아빠한테도 책임이 있어. 나조은, 안 그래? 학교에서 윤서는 내내 멍한 모습이었다. 윤서는 엄마가 보낸 문자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도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윤서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해나가 우리 모든 발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그 영상을 전교에 방송하면 어떨까요? 우리 반이 감동받은 것처럼 전교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에는 춤만 있고 윤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춤 영상만 본 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는데 윤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왜 그런 춤을 췄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발표 영상이 전교에 방송되었다. 우리는 누리초등학교 스타가 되었다. 온갖 빛깔 풍선이 꽃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피켓들 사이로 엄마가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금 떨면서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을 읽었다.
엄마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해맞이 공원은 우리 반 아이들로 북적였다. 민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난 건 태어나서 처음일 거라고 윤서가 얘기했다. 민서랑 산책할 때는 아이들이 서로 휠체어를 밀겠다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누군가 민서 휠체어를 밀면 다른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다녔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이렇게 써진 현수막이 여러 개였다. 우리는 현수막 앞으로 흩어졌다. 나와 소리와 윤서와 찬이도 현수막 하나를 골랐다. 그러고는 현수막 글씨 반의 비읍자를 바꾸기 시작했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알록달록 꽃이 그려진 현수막들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우리는 바뀐 글자를 보며 쿡쿡 웃었다. 이러면 언젠가 민서도, 민서 친구들도 우리랑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우리 학교도 학교잖아.